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반도체주가 이제 거의 주도주 자리를 내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아직도 작년 대비 상승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작년 11월 이후로.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오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장주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는, 주도주 자리는 이미 내놨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가 3%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지금은 좀 회복을 했는데, 음, 오늘 말 그대로, 연중 최저가를 아까 좀 경신했었어요. 오늘 뭐, 플러스 한 번 난다고. 하이닉스는 아까 플러스 났었는데, 빠진 거고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많이 꺾였죠.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뭐 17만 원 가니까 막 23만 원 간다, 24만 원 간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별 막 방송에서 짓거리더니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 그게 설레발이.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목표가를 올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목표가를 내려요. 그만큼 분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면 고점이라고 보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번 고점은 한미반도체 17만 원, 19만 원 가고 하이닉스 23만 원 갔을 때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고점을 찍으면 이제 하락만 남은 건 아닌데 상당 기간 이제 하락했다가도 얘네가 주도주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횡보하면서 다른 주도주가 시장을 이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거 다른 주도주를 찾을 만한 요인이 없어요. 한국 증시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차피 한국 시장을 자주 우지하는 건 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외국인한테 확신을 심어주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금투세 이런 부분이 최소한 어떤 분은 10월 달까지 가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미 결정 나버려요 그때는. 10월 이후에는 또 우리가 실기했다고 그러죠. 금투세를 폐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한국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은 코로나고 자빠졌어. 금투세가 맞네, 틀리네, 조세 정의네, 어쩌네. 아직도 토론하고 있다고. 어? 한심한, 어? 환자를 갖다 놓고, 중환자인데, 일단 수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살리고 봐야 돼.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토론은. 지금 와서 토론하고 있다니까요. 금투세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반대하는 논리는 뭐고 찬성하는 논리는 뭐고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꾸 지금 떠나가고 뭐 찬성하는 놈들은 뭐 부자 감세라 감세다. 어? 세수 우리나라 세수가 증가한다. 그런 논리도 펴고 하는데 세수가 증가하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소비가 살아납니까? 소비가 죽지. 자,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이제 TV 토론 남아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남아있거든요. 일단 한국 이슈는 우리나라 이슈는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말고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오직 우리나라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지금 뭐 연기금이 주식 사줄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한국 이슈는 오직 금투세만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이후에 바로 결정이 안 나, 뭐 추석 이전에 이미 글렀죠. 어? 군고구마 삶아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답답해. 국회의원을 192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답답하게.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자, 그러려면 배지 내놓든가. 국회의원이 뭐예요? 개인들 목마른 거.
응? 해결해 주는 게 국회의원이지. 예? 뭐 이게 뭐 돈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도 정비할 때까지만 어, 해지를 확실하게 해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시장이. 응? 응? 미국이 올라도 떨어져 떨어져도 떨어져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때 이런 거 하나를 못 해준다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뽑아줄 필요가 있냐. 지금 현재 배지 달고 있는 놈들은 단 한 놈도 뽑아줄 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물론 단 한 놈은 아니지만 진짜 한 7, 80%는 날려버려야 돼.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미국은 이제 트럼프냐 해리슨이냐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거 예측 불가 같아요. 올해는. 근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2차 전지하고 중국 관련 그 대중국 제재 이런 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제가 볼 때 다 별로 상관없어. 해리슨이 돼도 2차 전지 보조국 거의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거 뭐 폐지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뭐 공약상으로 당선되려고 이렇게 내뱉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한테 기부금도 많이 냈고, 가봐야 아는 거고. 자,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전쟁은 누가 돼도 격하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또 드론, DJI인가요? 거기 DJI죠. 그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오늘 또 미국에서 상원이 통과됐죠. 어, 규제하겠다.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똑같이 중국하고 원톱을 놓고 싸우는 건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몇십 년간 이어질 거예요. 한국은 어차피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좋게 지내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 나라 한 태양이 동시에 뜰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자, 누가 죽을지는 몰라요. 당장에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부자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중국도 상당한 부자거든요. 덩치로 보면.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동안 싸워서 이제 결판이 날 건데, 뭐 저는 확률적으로 미국이 이길이라고 보고, 미국을 응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건 이제 상수로 논다고 치면, 반도체나 2차전지는 어차피 미국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를 패권을 제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들고 갈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반도체가 주도주를 내놓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지금. 예, 그거는 지금 전혀 팔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또 2차 전지는 좀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런 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고 최근에 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또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는 얘들은. 자, LG 화학 같은 것도 얘는 못 올랐잖아. LG 에너지 솔루션 요까지 갔거든요. 요까지. LG 화학은 근데 여기도 못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갈 자리가 남았고, 오늘 안 빠지는 이유가 그거고, 덜 올랐으니까. 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못 올랐어요. 하나도. 근데 에코프로는 살 필요 없죠. 이런 건 살 필요 없죠. 자, 에코프로 BM으로 사야지. 그죠? 어. 우리나라에서 지주사는 안 쳐줍니다. BM도 똑같아요, 근데. 예. 근데 얘들은 좀 지금 왜 못 가냐면, 자, 양극재 지금 이런 소재보다는 셀이 먼저 가요. 셀이. 아까처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이런 쪽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언제 털하냐면 걔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끌어당겨줬을 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불확실성이 좀 거쳤을 때 또 그런 때 이제 따라가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전혀 얘도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팔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팔 필요 없습니다. 다 신저가 찍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sell라면 벌써 팔았어야지. 지금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이게 살았다. 셀 업체들이 그나마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이끄는 거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 위주로 담아서 갈 필요가 있고 올린 건 팔 필요 없다고 보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확실하게 보니까 뭐 전망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좀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가는 느낌이 나요. 그럼 카카오도 같이 다져가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아직 카카오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죠. 네, 네이버보다 실적이 좀 못 나오고 지주회사 개념이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우리나라 뭐 같은 업종이라 봐도 되는 카페24나 이것도 내내 플랫폼 기업인데 뭐 옛날 아프리카 TV 뭐 수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 찍고 막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도 더 개선이 안 됐는데 자 그런 걸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거의 바닥까지 온 건 맞아요. 차트로 보면 바닥을 안 왔는데 가격으로 보면 진짜 뭐 더 빠질 수 없는 자리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생각,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를 하고 있는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이라든가 뭐 조선주가 좀 주도주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는요. 자꾸 고점권에 와가지고 자꾸 추천하는 것은 위험하게 봅니다, 사실은. 어, 하나오션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고점 치고 지금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차트에 다, 이런 것들이 주도주의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HD 현대중공업. 자, 꺾였어요. 이런 건 좀 꺾였다고 보는 게 좋겠죠. 좀 꺾였으니까 뭐 하루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막 사상 최고 실적 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조선주가 그렇거든요.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엊그제 사상 최고 실적을 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아닌데 2017년 실적이고 하이닉스는 5년간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저는 실적을 막 최고 시점 찍는 종목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조정이 나온다. 어떤 조정이 나오냐면 어, 최고점을 찍으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야, 말 그대로 더 갈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지만 시장은 보란 듯이 역사적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서서히 하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는 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보면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불꽃이 화려했나요? 한미반도체 10배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그 100조짜리가 200조 가까이 갔잖아요. 70조짜리가. 그 큰 종목이. 그 다음에 그다음 뭐 조선주도 지금 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그런 마지막 불꽃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실리콘 투니 이런 것들, 이거 다 3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이게 뭐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거지만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3배, 4배 오른 거거든요. 3배, 4배 오르고 이렇게 쭉 가지니까 이제 기간 조정 받고 또 올라가는가 보다. 이거보다는 요점에서 역사적 고점을 찍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수 편해요. 얼마나 더 먹겠다고 화장품 가지고 화장품 유통 플랫폼 가지고 얼마나 먹겠다고 이 위험한 자리에서 굳이 투자를 할까? 아직도 추천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 자리를 내놓고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이런 걸 보면 당분간은 떠오르지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엊그제까지 주도주였던 화장품, 방산, 뭐 조선주,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자동차 이런 쪽보다는 이런 건 이제 역사적 고점을 좀 찍었다. 어? 그렇게 또 판단을 하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에서 좀 조금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준 주도주로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금리나 수혜주라든가 2차전지 아까처럼 배터리 셀이라든가 이런 쪽 소재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못 갔던 뭐 오늘 같은 뭐 진짜 더 빠질 자리 없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마트, 현대제철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보란 듯이 많이 갔어요. 아, 이건 하이마트고요. 이마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이 주도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꼭 이마트라는 게 아니고, 너무 역사적으로 싼 종목들. 이게 뭐 4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5만 4천 원. 그러다가 거의 6만 얼마니까 단기에 많이 올랐다고 이런 것들도. 그런 종목에서 좀 찾는 게 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대제철도 얘기했었고, 얼마 전에 PBR이 0.18 받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주도주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뀝니다. 그럼 지금 이슈를 앞두고 있죠? 어떤 이슈를 앞두고 있냐면, 미국 대선 이슈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이때 주도주가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8번인가 이어지거든요? 금리 인하가 8번 이어지면 주도주 바뀝니다. 자, 이제 은행주 이런 게 주도주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보험주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꾸 시장에서 꼬시더라도 우리가 사면 안 된다. 밸류업으로 더 꼬시고 하고 주가도 안 빠져요. 사실 안 빠지는데 안 빠져도 이런 종목이 금리 인하기에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시장하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그나마 주도주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해왔던 은행, 금융, 보험, 증권, 조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지 마시고 너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너무 소외됐거나 뭐 내수 종목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양식품 이런 건 많이 올랐잖아. 응? 삼양식품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못 오른 거 뭐 오리온이라든가 뭐 빙그레 이런 내수 종목 하나 같은 내수업 중인데 못 오른 종목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최근에 부진한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이 많으니까. 그동안 눌렸던 기업들이 좀,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적자 나는 경우 위험하니까 볼 건 없죠.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방송의 요지는 뭐냐면, 뭐 시장 볼 게 없어요. 사실은 볼 게 없어요. 맨날 예측도 안 되고, 미국 올라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반응해요. 미국이 떨어지면 다음날 미국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들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거꾸로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면, 미 선물이 또 빠지네. 미 선물이 빠지니까, 아이고, 오늘 미국 정시 또 빠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빠지고, 거꾸로. 뭐 이런 상황이고, 그것도 뭐, 어, 미국보다 더 거래량이 완전히 막 줄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폭도 이제 많이 줄었죠. 이러다가 이제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으면 이제 더 크게 빠지지만, 지금 그렇게 충격받을 만한 상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스모킹 건인데 그런 게 없다고 보면 지금 지수는 거의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2,500은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코스닥 700은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올 때까지 온 거면 이쯤에서 시장 불안하다고 현금 확보한다? 이미 주식이 물려가지고 30%, 40% 손실 났는데 현금 확보하라고? 이런 미친 전문가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1년, 2년 해오면서 손실이 40% 나가지고 계좌가 반토막 났는데 이제 와서 현금화하라고 현금 30% 확보하라고 1억 투자해서 3천 남았는데 여기서 또 현금화 1,000만 원 하라고 이런 조언하는 정신 나간 조언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런 거 지금은 현금화할 단계는 아니에요. 올 때까지 왔고 더 이상 충격 받아도 그래 이판사판 공사파이다 버텨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맞는 거지. 대신 조건은 있어요. 조건은 현금화 안 된다는 얘기지. 비드더 갖고 여기다 지금 꼬라박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린 자금 가지고 현금화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오늘 또 시장 보면 참 최근 한 달, 일주일 쳐다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할 얘기도 없고 한데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오르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아까처럼 뭐 실리콘톤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반도체주는 주도주 자리를 좀 내는 것 같으니까, 너무 반도체에 몰빵했다 그러면 조금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는 거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는 당분간 좀 나오기 어려우니까 틈새 시장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거나 못 올랐던 종목에서 찾아봐라. 뭐 이 정도 조언을 드리고 제가 오늘 시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